안녕하십니까, 수아옥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복의 날 주제 발표를 할 때는 저희 한복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저희가 얼만큼 변화되고 그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한복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복계를 제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기조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한복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진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콘텐츠 코드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첫 번째 왜 제가 제목을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희 보면 한복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그거를 제가 오늘 타이틀로 내놓은 이유는 저 가로에다가 한복이라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나중에 해외 사례에서 왜 제가 유독이 저렇게 한문을 저기다 썼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 쓴 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4번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잠깐만요. 지금 한복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 스타일이 5개가 있긴 하지만 한복의 특성은 일단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어떤 그 첫 번째 인스피레이션, 첫 번째의 어떤 느낌을 갖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복은 2013년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였고 또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보였을 때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가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세계적인 뮤지엄인 게리 뮤지엄이 그 한복 입은 남자 루벤스 그림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1년이 2013년이 게리 뮤지엄에서는 한국 문화의 하나의 홍보의 그 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루벤스의 그림이 유럽의 그 루벤스의 그림 한 작품 속에 들어있었던 거 한복 입은 남자 그 한복 입은 남자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이 어떤 것인가 한국의 문화는 뭐냐 라는 거에 퀘션을 갖고 올 1년의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한복을 통해서 저희 한복을 홍보하고 한복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키고 한복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국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한복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을 충분히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활동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많은 협회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세계에 나가서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쇼를 하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의 다 왕이나 왕복이나 궁중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에 남는 것이 다 저렇게 왕과 왕비의 옷들이 남고 있습니다. 부장복이나 저기가 되겠죠. 그럼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저희가 저 왕이나 왕비의 옷을 얼마나 입을 수 있습니까? 유성호 선생님 계십니다. 궁중복싱연구원에. 너무나 귀중한 자료이고 저희가 정말로 지키고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이고 한복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한복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것은 또 다른 분야일 뿐입니다. 저희가 지키고 복원하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의 한복의 활성화나 산업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보시죠. 전부 다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선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잠깐 그 전에 요거를 보여요.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복은 도자기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에 정체되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의 유산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융복한적인 그러한 예술로서 그 속에는 깊은 과학적인 것도 들어있고 예술적인 것도 있고 문화사적인 것도 들어있고 또 미술사적인 것이 다 같이 모아서 만들어져야 되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미적 가치가 부과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 입혀져서 마지막에 복식물로서 승화되어야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패션의 또는 이 한복의 하나의 과제이면서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한복에 관해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고 복원하고 보존하는 분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구죠. 그러나 한쪽으로 그것을 현대화하고 생활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서의 한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한쪽으로 일어나야 되고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복은 전통문화 속에 속하는 하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50대 이상, 40대 이상들만이 가지고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7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고 학사모를 썼습니다. 79년도에 석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복을 입고 석사학위를 썼습니다. 84년도 2월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한복을 속에 입고 박사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배 사람들은 70년대나 80년대를 학교를 다녔다든가 그때 젊은 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복이 굉장히 익숙한 그때도 영부인 유경서 여사님 항상 TV를 통해서 한복 입은 모습 보여주셨죠? 또 길에 나가도 항상 저희 어머니의 선물은 한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한복을 하고 명장님이 계시고 한복 산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들 지금 30대, 20세대들은 한복을 입을 기회도 없고 입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것이 지금 세대 간의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한복업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의 한복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조교가 저기 있지만 저 조교는 한 번도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한복을 얘기하겠습니까? 굉장히 한복에서는 지금 아주 위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있던 거 다시 가세요. 요 마지막 하나의 미적 가치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것을 그대로 이어난다는 그대로 19세기 것을 보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천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걸 발굴하는 팀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현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의 유치원 학생들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고등학생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대학생의 눈으로도 보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입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재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소재를 그대로 입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가 있을 때는 새로운 소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복에 접목할 수 있는가. 지금 너무나 많은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 신소재는 너무나 편한 소재입니다. 그 신소재를 가지고는 예전에 딱딱한 자켓, 바지 모든 거 안 만드는 거 없습니다. 스포츠웨어까지. 그것을 한복에다 적용시킨다면 또 아까 기능적인 것이 있고 무슨 예전에 생각했던 개량 한복이 기능적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단추가 지금 어때요? G4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능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첨단적인 기술, 첨단적인 여러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한국에다가 접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놔야죠. 그러려면 예전 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한복이라는 주제에다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한복이 체천될 것입니다. 한복은 예전의 것만이 한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 틱 하면 한복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뭐든지 좀 우아하고 전통적인 거 그런 것이 한복으로서 더 예우를 받죠. 더 많이 돈을 들이고 살 수도 있고. 저도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루마기를 새로 맞췄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높으신 분들도 많이 안 오시고 또 저희 식구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두루마기 안 입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미의 가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 계시지만 화장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일본 뭐 시세이도라든가 또는 블란세의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화장품들이 같을까요?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 굉장히 스포츠웨어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나이키의 운동화를 여러분들 호주에 가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나이키가 들어오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나이키를 디자인합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세계를 쳐다본다면 세계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세계인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바꿔주실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정말로 어디서든지 원하는 용도에 맞는 짧은 치마도 있고 짧은 저고리도 있고 전철 탈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런 그것을 언제든지 한복 시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저희 한복 시장은 정말 럭키한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한복 시장이 따로 있고 또 일반 대중적인 서양복 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대문 시장이. 그러나 그 시장이 여지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는 건 바로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한복을 입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대하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쓴 것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복을 생활화하고 한복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제를 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이미 다 세계적으로 전파이 나와 있어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한복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과제로 되어 있고 너무나 그동안의 아름다운 옷만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만드셔서 가격도 다양화시키고 저 이번에 한복할 때 엄청 가슴이 떨렸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한복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것으로 세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투피스를 사는데 30만 원을 줬다면 이왕이면 이번에는 한번 한복 한번 입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쓴 얘기가 마침 오늘 정 관장님 말씀과 손 대표님 말씀이 제가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복도 그야말로 TPO 시간 언제 입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입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평상도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자, 외국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은 굉장히 다종교이고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일본의 행사의 대표적인 게 마쓰리입니다. 그 마쓰리가 신라시대의 이두문자서 마즈리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마쓰리라고 합니다. 이 마쓰리에 지금은 젊은 층들,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 남녀노소가 다 기모노까지는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기모노는 입는 방법도 저거하고 많이 비싸기 때문에 기모노라보다는 간편한浴衣를 다 재미로 사고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浴衣 사는 것들이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 옷들을 입고 마쓰리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浴衣 입다가 그 다음에는 기모노 입고 싶고 더 좋은 기모노를 또 마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번 지금 여기 좀 불을 꺼주시면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8년도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복 디자이너 컬렉션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공모전으로서 어느 세계 시장의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또는 비행기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유니폼에 대해서 유니폼 컨테스트를 시작하면서 2008년 한복사람 축제를 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항상 아주 유명하신 그런 그 한복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할 때는 엄청난 규모의 호텔에서 한다든가 또는 주로 외교 사절단들만 모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처음 기획한 것이 야외에서 일반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야외에서의 한복 콘테스트, 그 다음에 신진 또는 기존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일반인들도 한복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또 한복 디자이너들도 자꾸 매장에서의 오는 소비자들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향한 자기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디자인이 발달될 것이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열었고 그 다음에 제가 2년을 맡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너무 관여한다는 것이 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 2년까지만 그런 틀을 만들어 놓아드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다 검증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고 좋은 거라는 그런 결론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2년 동안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는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면 아직 그거 안 합니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듣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한복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한자는 똑같은 발음 한입니다. 아까 한복, 이것도 그대로 한복입니다. 그러나 한문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한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이고 지금 이것은 한무제, 여러분들 한무제 잘 아시죠? 중국의 인진 정통적인 어떤 원료를 한무제, 가장 번성했던 한무제 시대 한나라에다 듭니다. 문화적인 기반을. 그 한복입니다. 이 한복 콘테스트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금을 걸고 똑같은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2008년도에 한복 디자이너 컬렉션이 있었고 또는 한복 콘텐츠 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똑같이 시작한 한복, 그때만 해도 중국은 거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패션 쪽에서는 2003년도 지금 올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세계 박물관에 더 고증적인 작품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서 이미 세계 사람들에 대해 알려진 이 한복이라는 한복이 이제는 저 한복 똑같아. 발음이요. 한문 글씨만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헷갈립니다. 저런 그 공모지를 받았을 때 그냥 한복 콘테스트인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저희가 다 만들어서 그들한테 밥상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된 듯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한복이란 이름 자체도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복을 쓰니까 우리는 한복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빨리 되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 올 2013년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과 1개의 한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소수민족의 박람회만 해도 너무나 다양한 그런 옷들의 박람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민족복이 살아나가려면 정말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소박한 것, 정말 아주 고즈넉한 맛, 그러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너무 많아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더 생략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정천적인 의상이 특별하죠. 다 장관이라든가 또는 외국 회의에 참석하는 강요들은 다 본인들의 자국 의상들을 자랑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많이 보시죠? 또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이제 개방이 돼서 많이들 열려있죠? 거기도 카자흐스탄, 또 필리핀, 부탄에 두 내가 왔을 때 저게 부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항상 저 부탄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항상 그것들을 입고 있어요. 또 베트남도 그 회의할 때 본인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입히고 그냥 일상적으로 가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인도.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 영국도 지금 이번에는 민족복의 1위를 인기상으로서 민족복 킬트가 1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도 변함없이 어디서든지 까맣게 옷 입고 터번 두는 거 언제든지 볼 수 있으시죠? 어디든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언제든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드리고 싶은 것은 표만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거는 2008년도 제가 기획했던 그거를 잠깐 이렇게 여기다 했습니다. 일단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보면은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로서 그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페어라든가 무슨 박람회가 있을 때 문화관광부 행사에서 하는 관광객에서는 절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오늘도 만약에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건을 놀이개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저의 목적이 한복의 산업화라면 문화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복을 항상 그 해의 3월달에 계획해서 10월달에 하는 행사, 1회의 행사로서 해서는 절대로 긴 비전을 가진 한복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관장님 말씀하셨던지 어떤 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연구와 장기적인 행사에 대한 것에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부대 행사는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말 타는 거가 만약에 하나의 붐이 일어났다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부대 행사를 기획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뭐든지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째로 모든 것을 다 1년 단위로 한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그 부분에 연루가 됐다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나중에 저한테 무슨 나쁜 안 좋은 소리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 한복에 이런 행사가 항상 제자리 걸음이 되고 항상 새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지나면 원점 작태가 아니라 이제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길게 장기적인 지도를 하고 이런 행사가 우리 한복인만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복 연구가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복 관련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 한복감을 만드시는 분들, 또 그런 것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복인들 아닌 분들이 몇 %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행사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한복의 생활화와 산업화와 또는 경제 활성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복축제는 지금처럼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울릴 수 있는 것, 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복 디자이너들은 내년에 발표할 것들을 새로운 디자인을 꿈꾸고 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콘테스트를 생각하면서 한복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에 자기의 새로운 감각을 집어넣고 이것이 내년에 있고 그 해에도 있다고 그 다음에도 있다고 장기적으로 있는 믿음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다가 말아주면 그거는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래서 이런 한복축제가 2008년도에 기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에 아무것도 남아지 않고 다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행정하시는 문화관광부 당관자 여러분들, 저희 한복에 관한 행사를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을 나누어서 기획해 주시고 장기적인 것은 끊임없는 지원을 약속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나 또는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